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5장 전기화학 하겠습니다. 이 전기화학이란 것은 이 제목에서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전기를 이용해서 화학 있죠. 전기 분해라든지 혹은 화학이라는 것이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건전지, 전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도금, 그 다음에 전기 분해,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전기 분야나 혹은 의료 분야 이런 것들 등에 이 전기 화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핸드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그런 곳에 사용되는 전지 있죠, 전지. 있지만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는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한 마지막 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전등도 했었고, 전열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보시고요. 6장이나 7장은 조금 다른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 마지막 부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기화학 공업을 하는데 일단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화학의 기초에서 전해질과 비전해질, 우리가 평소에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해질은 뭐고 비전해질은 뭐다. 우리가 전해질이란 것은 우리가 음이온, 양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전해질이라고, 분리되지 않는 것을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전해질이란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가 뭐겠어요? 전기 분리입니다. 전기를 이용 분리를 해서 전리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 비전해질이라는 것은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기 분해, 전류에 의해서 전해질 용액이요, 비전해질이 아니고 전해질 용액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전기 분해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법칙이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거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W는 KIT고요. 석출되는 물질의 양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g을 사용합니다. 그램.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학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IT가 뭐다? 전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얘를 Q, 전기량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g입니다. 몇 g이나 물질이 석출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 KIT고요. IT는 Q니까 KQ입니다. KQ. 그랬을 때 이 K가 뭐냐면은 K가 물질마다 전기화학 당량이라는 겁니다. 전기화학 당량. 그럼 단위를 한번 보면 K는 Q분의 W죠. W의 단위 g이고 Q의 단위 쿨롱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당량의 단위는 g/쿨롱이 됩니다. 예,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 당량 K를 구하는 공식이 이것뿐이 아니고요. 교재에 있지만은 패러데이 상수분의 화학 당량입니다. 여기서 분자의 화학 당량이라는 것은 구리나 철 이런 각각의 물질 고유의 화학 당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화학 당량이라는 것은 패러데이 상수분의 화학 당량, 여기서 화학 당량은 물질 고유의 화학 당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당량이 우리가 원자 가분의 원자량, 이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문제에서도 나올 거고요. 저게 전기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화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 공업입니다. 전기화학 공업의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 전해화학 공업입니다. 전해가 뭘까요? 전기 분해랍니다. 전기 분해. 그래서 전기 분해에 의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체로 하는 화학 공업으로, 여기에는 수용액 전해화학공업과 비수용액 전해화학공업, 용융염 전해화학공업. 그래서 전해화학공업 종류, 수용액, 비수용액, 용융염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전기공업은 뭘까요? 말 그대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업, 전지예요, 전지. 우리가 그 자동차도 우리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 분야는 뭐 대기업에서도 진출을 하고요. 갈수록 이 중요도가 더 커질 겁니다. 전기 공업이 얘기하는 것은 전지 공업이다. 전지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열화학공업이다. 말 그대로 뭘까요? 열을 이용해서 전기화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에 의한 고온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공업이고, 그 다음 방전화학공업은 그냥 화학작용을 방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전을 이용하여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화학공업이다. 이렇게요. 종류에는 무성방전화학공업과 아크방전화학공업이 있다. 이렇게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분해, 우리가 전기화학이라 하면은 학교 다닐 때 뭐 좀 조금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그 수업 시간에 실험도 합니다. 저는 못 해봤는데 좋은 학교 나온 분들은 이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물을 그 전기분해한다, 혹은 뭐 식염수를 전기분해한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학교는 뭐 그 도금 있죠. 구리 전기 도금 이런 것도 해보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 분해 공업을 하면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의 전기 분해가 있고요. 소금물의 전기 분해가 있고, 전기도금, 전주, 그 다음에 전해, 정염, 양극, 처리, 뭐 연마, 전식, 영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봅니다. 일단 물의 전기 분해인데 뭐 학교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까먹으셨을 거예요. 물 H2O입니다. H2O, 수소와 산소를 우리가 수소와 산소 합쳐져서 물이 된다 해서 H2O예요. H2O.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세요. 일단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물은 도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 NaOH입니다. Na가 우리가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O가 산소고 H가 수소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수산화 나트륨, 한국말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수산화 나트륨 하지 않고 원소 기호로 해서 NaOH 이렇게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염려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NaOH 함께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고등학교 화학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교재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aOH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물을 전기분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전율이 낮습니다. 뭐 굴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낮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전기가 통하긴 통하지만은 정말 잘 통하는 물질들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서 도전율을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통하게 되면은 H 수소죠. 음극으로 이동해서 음극의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으로는 산소가 이동합니다. 산소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음극, 산소는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전기분해, 전기분해, 전해입니다. 전기분해를 줄여서 전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소금물을 우리가 평소에 소금물이라 하죠.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유식하게 식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염수. 그 다음에 더 유식하게 염화나트륨 이렇게 얘기해요. 염화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이 할 때 있고요. 지금 교재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물이 식염수예요. 그 다음에 혹은 염화나트륨이라 할 수도 있고 원소기호로 어떻게? NaCl입니다. 염화 Cl이고 나트륨 Na입니다. 그래서 NaCl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면 양극의 염소, 음극의 수소와 수산화 나트륨이 발생한다. 요거 양극의 염소, 음극의 수소와 수산화나트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금은 아시겠죠? 전기도금, 구리와 은 이런 것도 전기도금을 합니다. 도금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을 양극이고요. 도금이 되는 금속을 음극으로 합니다. 도금하고자 하는 것은 양극, 도금이 되는 것은 음극이에요. 예, 이거 맞죠? 도금하고자 하는 것, 양극, 도금이 되는 것, 예, 수동적인 도금이 되는 것, 음극입니다. 그래서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을 함유 수행 중에서 전기분해하여 음극으로 금속을 석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주, 뭐 전기에서 전주라면 전봇대부터 생각나시겠지만은 전주가 뭐냐? 전봇대가 아니고요. 전기 도금을 계속하면 두꺼운 금속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이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이다 했을 때, 지금 분필 케이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계속 도금합니다. 계속 도금하면 여기 층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층이 쌓였을 때 이것 틀을 있죠. 꺼지면 냅니다. 그러면은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금속층을 만든 후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 예. 포인트.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한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금속의 전해정연 혹은 우리가 정제라고 합니다. 전해정연 혹은 정제 똑같은 말이에요. 전해정연, 정제 보세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순수한 금속만을 음극에서 석출해서 정제하는 것. 순수한 금속만을 석출한다. 그러니까 금속만 석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리입니다. 우리가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 있죠. 순도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10-9이라고 그래요. 10-9이라고 해서 99.99999 있죠. 9가 뭐 9개라고 해서 9가 10개라고 해서 10-9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순수한 금속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기에 사용되는 구리는 있죠. 뭐 조동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동이고 순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기가 잘 통하고 손실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리입니다. 구리. 예. 그래서 전해, 정연 혹은 정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리고요. 순수한 금속, 석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금, 은, 니켈, 안티몬 등의 제조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착입니다. 전착, 전착이라는 건 부착, 이런 거 있죠.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겠죠. 금속, 염의 수용액 그 전기 분해하면 음극의 금속이 생기게 되는 현상, 음극의 금속이 표면에 붙는다는 겁니다. 표면에 부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극의 금속이 생기게 되는 현상, 혹은 표면에 붙는 현상, 이렇게 전착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양극 처리에서 전에 연마가 있습니다. 연마 뭘까요? 말 그대로 연마한다 하고 깎는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는 금속 양극으로 한 후 적당한 전해액 중에서 단시간 전류를 통하면 금속 표면에 돌기 부분만이 먼저 분해되어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마해서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는다는 겁니다. 연마. 그 전식 뭐예요? 전기 부식. 표면의 일부에 에나멜 또는 아스팔트 도포하여 부분적으로 방식시킨 금속판. 방식에서 전식, 이렇게요. 금속판은 양극으로 하여 분해하면 노출부가 선명하게 용해가 된다. 영동 잘 나와요, 영동. 우리가 영동 지방, 충청도 영동. 그 이름 어렵지 않죠? 영동은 뭐냐면, 이동하는 것을 영동이라고 합니다. 이동한다고 해서 영동. 보세요. 기체 또는 액체 속에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이에 전압을 가하면 입자가 이동한다. 영동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만 중요한 단어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지가 있는데 이번에 전지의 종류가 됩니다. 전지의 종류인데 전지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전지를 할 때 그냥 전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전지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크게 굽을 나눈다면
1차 전지. 1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표준 전지. 예. 그 다음에 뭐 물리 전지. 예. 이렇게 쭉 나갑니다. 딱 나가는데 전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뭐 리튬 이온, 예전에 뭐 니켈 카드뮴, 요즘 리튬 이온 이런 것도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충전 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 방전할 수 있는 것을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요. 그 다음에 1차 전지는 우리가 애들 장난감에 들어가거나 혹은 시계에 넣는 거 있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1차 전지라 하고 1차 전지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세요. 전지했을 때 시계에 들어가는 거 길쭉한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뭐 전자 계산기에 들어가는 거 동그란 거 있죠. 그런 전지도 있고 이 전지의 종류가 1차 전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전지는 우리가 막 그대로 표준으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물리 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태양 전지, 광 전지, 그 다음에 뭐 열 전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물리 전지입니다. 그래서 전지란 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 전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요. 이 응용 부분에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요. 어차피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지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지의 기전력 감소, 그래서 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전지의 문제 되는 것, 우리가 크게 성극작용 혹은 뭐 분극작용, 성극작용, 분극작용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작용이 있습니다. 전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세요. 일단 성극작용을 분극작용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지가 방전이 돼버립니다. 전지가 한번 방전돼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극작용, 분극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를 방전하면 석출된 물질이 다시 이온으로 용해되거나 전해액 농도의 감소 등에 따라서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극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뭐요? 분극, 성극이 작용하니까 분극, 성극을 감소하기 위해서 감극제, 이것을 분극, 성극을 방지하는 것을 감극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산화망간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1차 전지에서 이산화망간을 감극제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국부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분극이나 성극은 전지가 방전이 됨에 따라서고요. 국부작용은 뭐냐면은 이 국부작용이에요. 요것은 그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순물이요. 그래서 이 국부작용과 분극작용 혹은 성극작용이 전지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구분을 꼭 해주시고요. 키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국부작용이 전지에 불순물이 혼입하여 자체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은으로 도금을 합니다. 수은으로 도금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 침입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에 가시면 1차 전지가 있는데 먼저 1차 전지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모두 외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1차 전지 뭐냐? 충전에 의해서 구성물질의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려야 한다는 건데 전지 이름으로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르클랑스 전지입니다. 르클랑스 전지 한국말로 망간 건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액으로서 NH4CL입니다. 우리가 뭐요? NH4 염화암모늄이죠. 염화암모늄이고 ZnCl2 뭐요? 염화아연입니다. 염화아연. ZN은 아연이고요. 그래서
르클랑세 전지 혹은 망간 건전지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이 염화 암모늄 혹은 염화 아연, 이것을 NH4Cl이나 ZnCl2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음극으로는 모두 아연이 사용됩니다. 아연, Zn이고요. 양극, 감극제에는 MnO2, 이산화망간입니다. 이산화망간. 그 다음에 알칼리 망간 건전지에는 우리가 KOH입니다. KOH에서 K가 뭐예요? K가 칼륨이죠. 그래서 KOH니까 수산화칼륨입니다. 수산화칼륨. 요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말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성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성칼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KOH 혹은 수산화칼륨 혹은 가성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은 전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액으로 KOH 혹은 NaOH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표를 모두 외우시기보다는요, 응용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외워주시고요. 표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외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당연히 비싸고 활용도도 더 높고요. 요즘 갈수록 전기 자동차도 보세요.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2차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인데 이 2차 전지는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연축전지, 그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연축전지는 우리가 납축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에는 우리가 에데슨 축전지나 융근호 축전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2차 전지는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로 나눠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2차 전지 충전, 방전을 하기 때문에 용어에서 방전율, 그 다음에 전지 용량, 수명 등이란 그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1차 전지는 충전, 방전 못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2차 전지는 충전, 방전하기 때문에 일단 방전율을 보면은요, 일정한 전류로 방전할 경우 단자 전압이, 그 전지의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압이 방전 종지 전압, 방전을 마친다는 겁니다. 방전 끝까지, 방전 끝 0V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 방전을 멈추는 겁니다. 방전 종지 전압까지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방전율이라고, 전지 용량은 충분히 충전된 전지를 방전 종지 전압까지 방전된 전기량으로 나타내면 암페어 아워 단위를 사용합니다. 암페어 아워. 우리가 몇 암페어, 만약 1암페어 아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암페어로 1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핸드폰 배터리가 300mAh 아워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1mAh를 쓰면은 1mAh 쓰면 300mAh니까 300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 전지 용량이고요. 수명이란 것은 그 용량이 규정 용량의 80에서 90% 저하될 때까지 충방전 횟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란 것이 규정 용량 80에서 90%지 10% 2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핸드폰도 보세요. 핸드폰도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가 있는데 0V로 떨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완전 0V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수준이 되면은 핸드폰 전원이 커지지 않도록 되는 거고요. 이것이 0%, 10%, 20% 이런 게 아니고요. 80에서 90% 저하될 때까지 충방전 횟수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연축전지라고 했죠. 납축전지, 연축전지라고 했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비교가 있는데 요거 비교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알칼리가 좋은 거 아니고요. 연축전지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전력. 연축전지가
커요. 연축전압 크고요. 알칼리 축전이 더 낮습니다. 공칭전압도 연축전 2V, 알칼리 축전이 1.2V. 공칭전압 정도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칭전압은 연축전지 2, 알칼리가 1.2고요. 공칭 용량은 연축전지 10, 알칼리 축전지 5. 연축전지가 공칭 용량, 사용 시간도 더 크다는 거죠. 이것도 연축전지가 더 좋습니다. 이 시간 정도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액 비중은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전액 비중은요. 셀 수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0V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축전지는 하나의 공칭전은 2V니까 100V를 만들기 위해서 2V 곱하기 50을 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셀이 이거 개수입니다. 하나. 이 축전지 하나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벌써 2V짜리 50개가 있으면 100V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0V를 만들기 위해서 50에서 55셀이 필요한데 알칼리 축전지 하나가 1.2V죠. 1.2V 되기 때문에 셀 수가 80에서 86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보시면 전부 뭐요? 연축전지가 좋은데 여기까지는요. 근데 다른 거 전기적 강도 보세요. 알칼리 축전지가 과충전, 과방전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더 짧습니다. 기계적 강도도 강합니다. 온도 특성도 풍부하고 수명도 3,000년으로 더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연축전지가 더 싸고 알칼리 축전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축전지보다 알칼리 축전지가 조금 더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연축전지가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기적 강도, 충전 시간, 기계적 강도, 온도 특성, 수명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알칼리 축전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응식이 있는데 반응식이 이 연축전지나 알칼리 축전지의 반응식 정도는 이 화학 반응식 정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축전지에서 우리가 충전하면은 PbO2입니다. PbO2에 EH2SO4, EH2SO4 뭐예요? 황산이죠. 더하기 Pb, 납입니다. 납을 하면은 이것을 방전하면은요, 방전하면 PbSO4, 황산납이죠? 플러스 EH2O, 물 더하기 PbSO4, 황산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응식 문제 있을 거고요. 요 반응식이 좀 어렵지만은 화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거지만은 요거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요.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알칼리 축전지도 마찬가지고 반응식은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반응식에 있어서 외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 많으신데요. 요거 실기에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실기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마음 먹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축전지의 종류와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방전에 따라서 연축전지 납이에요. 납축전지는 우리가 요거 종류가요. CS와 HS가 있습니다. CS와 HS. CS가 뭐냐면 완방전. HS가 급방전형입니다. 무슨 말 그대로 방전을 완만하게 한다. 천천히 방전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급방전형은 방전을 급하게 하는 그런 곳에 이 HS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급방전은 HS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UPS 있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에 이런 HS형 등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축전지 말고요. 알칼리 축전지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포켓, 주머니 형태로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소결식이 있어요, 소결식. 소결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켓에는 보세요. A에서 완방전. AL가 완만하게, 지금 요거 비슷하죠? 완방전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M. 얘는 표준이에요, 표준.
AM 표준이요. 그 다음에 AMH. 뭐야, 표준보다 조금 뭐, 급방전이요. 그 다음에 AMH에서 AHP 있죠. AHP에서 초급방전. 급방전이 아니고 초급방전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결식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AHS입니다. AHS는 똑같아요. 초급방전이고, 그 다음에 AHA는 뭐냐? 초초급이에요. 초초급 방전. 엄청 빨리 방전하는 것이 초초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 완방전, 그 다음에 AM 표준, AMH 급방전, AHP 초급방전, 그 다음에 소결식에서 AHS 초급방전, AHH는 초초급방전이라고 해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 2차 전지의 종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황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산화. 이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납축전지요. 납축전지, 연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방전해갖고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어디 던져놓고 그냥 신경 꺼버리고 있으면 오랫동안 방전을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극판에 백색의 황산납이 생기는 현상. 황산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황산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방전이 대단히 크든지 불충분한 방전을 반복할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배터리도 이렇게 얘기죠. 다 섰다가 다시 충전해서 그러니까 조금 쓰고 충전하고 조금 쓰고 충전하고 이거보다 많이 섰다가 다시 방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불충분한 방전을 반복할 경우에는 이런 황산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로서 급판이 휘어지고 내부장이 대단히 커져서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표준전지가 있습니다. 표준전지는 표준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표준전지는 전압표준기예요. 어렵지 않죠? 전압표준기로서 예전에는 클라크 전지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카드뮴 전지가 사용이 됩니다. 카드뮴 전지로서 종류로서요. 카드뮴 전지를 우리가 웨스턴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턴 전지로서 양극은 똑같이 수은을 사용해요. 우리가 웨스턴 전지나 크라크 전지, 카드뮴 전지 모두 양극으로서 수은을 사용하고 전해액이 지금 웨스턴 전지는 황산 카드뮴입니다. CdSO4에서 황산 카드뮴인데 클라크 전지에는 ZnSO4가 뭐예요? 황산 아연입니다. 황산 아연을 사용하고 웨스턴 전지의 음극에 카드뮴, 클라크 전지에는 음극에 아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거 최근에는 카드뮴 전지, 즉 웨스턴 전지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표준 전지에서 웨스턴 전지에서는 양극 수은, 전해액으로서 황산 카드뮴, 음극에서는 카드뮴이 사용된다. 요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타 전지에서 연료전지는 혹시 전력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력공학에서 연료전지 부분이 더 나옵니다. 연료전지가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고요. 뭐 수소 이런 것도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기전 반응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지 밖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하면은 뭐 수소 같은 거 공급하면은 연속 방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 전지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리전지의 종류가 여기 있죠. 태양전지, 그 다음 원자력전지, 그 다음에 열전지나 광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전지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순도가 높은 규소의 미량의 비소로 혼합한 N형 반도체 방막을 만들어 밑면의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붕소를 증착 확산축으로 하는 P형 반도체를 피복하며 무인등대, 인공위성, 태연디스 라디오 1조개 등에 사용합니다. 태양전지는 잘 아시겠죠?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리전지 뭐냐면 반도체 PN 접합하면 태양선이나 방사선을 조사해서 기전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전지는 뭐냐면 태양전지와 같은 원리로 태양열 대신에 방사선 에너지로 여기되는 것. 그 다음에
열전지, 그 다음에 광전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물리전지의 종류 있죠. 요거 태양전지, 그 다음에 원자력전지, 열전지, 광전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류요. 그 다음에 뭐 전지 분야 뭐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모두 암기입니다. 이것들은 시험 공부 방식을 문제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문제 위주로 해주시고 3번 가시면 정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계산 문제 없이 그냥 문제답에서 반복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전기 분야로 가면은 혹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게 되면 쿨롱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힘에 의해서 정전력이라는 것을 발생하여 그것을 이용한 것이 정전기 분야인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 집진입니다. 집진은 뭐요? 먼지를 추출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기 집진이 대표적인 정전기를 이용한 것인데 기체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 고체 등의 밀입자의 전기력을 작용시켜 이것을 분리하여 모으는 것으로 코로나 방전을 위해서 전개를 가한 입자의 전개를 작용시켜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전기력, 그래서 쿨롱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자를 집진 전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되고, 발전소, 시멘트, 뭐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의 전기 집진 분야가 사용된다. 뭐 나머지는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전 선별입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선별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선별한다. 그래서 정전적 현상에 의해서 물질의 분리 정지하는 기술이고 이것도 정전기를 이용한 거예요. 순정전형 원통식 선별장치, 코로나 방전형 원통식 선별장치, 복합형 마찰을 이용 이런 것도 있고요. 정전 도장이죠. 도장 이것도 정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정전기 이용해서 도장을 시키는 거고요. 식모면 모포나 시트에 단섬유를 씹는 것을 식모라 그래요. 식모도 이용한 것이고 전자사진 뭐요? 사진. 예, 전자사진 이것도 우리가 정전기력을 이용한 것이 정전기 분야를 이용한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뭐 약간 좀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용어 위주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의료 분야에서 생체 발전 현상에 계측 등에 사용되는데 근전계 뭐예요? 근육의 동작 전류 기록하는 장치. 심전계 심장 근육, 뇌파괴, 뇌 전기 현상, 세포 전이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생체에 미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생체 전기를 공급해서 생체에 영향을 줘 치료를 목적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쇼크한 사람도 이거 툭툭해가 붕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뭐 심장 박동원, 심장의 박동 주기에 이상이 있거나 일시 정지 상태였다 정상적인 심장의 박동 주기가 같은 주기를 가진 전압의 전기적 펄스를 연속적으로 가는 장치. 심장형 세동 제거 장치. 수술시나 고전압에 접촉되었을 때 충격 등으로 심장이 세동 상태라고 하는 이상의 상태로 되는 경우 사용 장치. 초음파 치료. 초음파 환부에 조사하면 온열작용해서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거. 이거는 뭐 깊이 있게 뭐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뭐 약간 시험에 나오는 이런 용어 정도들만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선 응용입니다. 방사선은 잘 아시죠? 우리가 X선 이런 것도 모두 방사선 이용한 것이고, 뭐 물질에다 투과작용, 흡수작용, 산란작용, 사진, 화학작용 등 특이한 작용뿐 아니라 각종 산업 의학 등에 사용되는 방사선 응용, 대표적인 것이 X선 발생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5장 전기화학은 1시간 안에 이론 부분 끝냈는데요. 뭐 이론은 뭐 간단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요. 뭐 이론을 가지고 책을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5장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